안녕하세요. 동양학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2지지를 단순하게 오행으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6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12지지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12지지는 동그라미에서 1년입니다. 1년.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에서 12달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북방이 해자축 방향이고 동방이 임묘진, 남방이 사오미, 서방이 신유술 이렇게 해서 토에 관련되는 글자가 두 자가 더 있어서 12지지가 되는 거죠. 천간은 10천간이죠. 그래서 토가 충미가 있고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더 추가가 되었다. 천간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12지지에 대해서 체와 용이 있습니다. 체는 원래 부여되어 있는 양인지 음인지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부터 시작을 해서 육식간지가 갑자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가 플러스 그 다음이 마이너스 해서 순차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지금 제가 필기해 놓은 것과 같은 구성으로 체가 됩니다. 양과 음을 구분하는 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주에서는 해수를 양수라 그러고 자수를 음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화를 양화라 그러고 오화를 음화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쓰임에 있어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음양의 개념이. 체는 원래 해수는 음수였고 자수가 양수였는데 체는 그런데 쓰임으로 보니까 해가 양수가 되고 자가 음수가 되더라는 거죠. 쓰임은 뭘로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냐 하면 지장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장간은 뭐냐 하면 땅지자에 감출장자 그리고 천간간자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장간에 포함되어 있는 천간이 세자일 때가 있고 두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아셔야 여기서 말하는 양음, 용에 있어서 양음이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궁금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드리면 해수에는 지장간이 무갑임이 지나갑니다. 무토, 갑목, 임수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7일, 갑목이 7일, 그리고 임수가 16일을 지나갑니다. 가장 많은 날짜를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게 임수다 보니까 임수가 양수잖아요. 그래서 해가 쓰임으로 양수가 되었다. 그리고 자수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지나가고 개수가 지나갑니다. 지장간에. 그래서 임수가 10일을 지배를 하고 개수가 20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20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음수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자수는 체로는 양수이지만 용으로 이야기하는 음수가 되고 체로는 해수가 음수이지만 용으로는 양수가 되더라. 사주에서는 뭘로 본다? 가장 많은 기간을 지배하는 음양으로 해서 판단을 하더라. 사화하고 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화에는 지장간이 무, 경, 병이 지나갑니다. 무토, 경금, 병화가 지나가는데 역시 7일, 7일, 16일입니다. 그래서 16일에 해당되는 것이 병화, 양화이기 때문에 사화가 양화가 되고 오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병, 기, 정이 지나갑니다. 병화, 기토, 정화가 지나가는데 병화가 10일, 기토가 9일, 정화가 11일을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화가 제일 길다 해서 음화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오화를. 그래서 이 체와 용의 쓰임에 따라 가지고 음양이 바뀐 글자가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해수와 자수 그리고 또 뭐다? 사화와 오화. 그러니까 수화만 바뀌었구나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6기의 숫자는 일단 화두를 근간으로 합니다. 화두 아시죠? 북방에 16수, 남방에 27화, 중앙에 50토, 그
다음에 동방의 389, 서방의 490, 요 노란색으로 제가 표기해 놓은 글자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6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비유했을 때 1수는 임수, 6은 개수, 지시로 비유를 하면 1의 자수가 되고요. 6의 배수, 그리고 2칠화에서 2정화, 7병화. 그래서 양화니까 양에 관련되는 뭡니까? 오화가 왔고 음에 관련되는 사화가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여기서 양화, 음화의 개념은 체에 관련되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수에 관련되는 배치도 체에 관련되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8 목을 보면 동방에 3 간목인데 8 을목이죠. 지지로 하게 되면 양목, 3이 인목이 되고 8이 묘목이 됩니다. 서방에 시작하는 금, 4 신금, 그래서 씨앗에 해당되는 지지, 유금이 배치가 되고요. 결실을 이루었는 경금, 구가 되고 지지에서는 양금, 신금이 부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과 양이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 음과 양 해서 지지가 이런 식으로 배치되었다는 걸 아시면 되고, 중앙에 50토인데 50토는 각 4개 모서리에 각 방위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북방의 축, 동방의 진, 남방의 미, 서방의 술이 있는데, 여러분 1년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수확을 하는 계절은 여름을 지나서 여름의 토대 하에서 가을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을의 술토는 그냥 가을 오기 전에 미토에서 다 이룬 것을 그냥 보관한다라는 개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을의 결실을 이루는 진짜 토는 뭡니까? 미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는 시작하는 토고 10토는 어떻습니까? 거둘색자에서 거두는 토, 결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토와 10토가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진술, 양토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충미를 음토라고 정의를 합니다. 양토는 당연히 5가 되고 음토는 10이 되는데, 육기에서는 개념이 다릅니다. 1년을 봤을 때 이 결실을 이루도록 지지해주는 토는 미토 하나뿐이다. 그래서 미토만 10토로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축, 진, 술은 5토로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주에 분류하는 개념과 육기에서 분류하는 개념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1년 주기 안에서 각 달이 나타내는 변화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수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참 좋은 수가 없을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수라는 게 숫자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숫자, 이러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자로 나타낸 해자축, 사오미, 임묘진, 신유술 이런 글자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글자만 알고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를 떠올리면 어떤 현상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를 가지고 와서 그 글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제 스타일은 그런 것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는 하도에서 부여된 각 방위에 부여된 수를 쓴다는 거죠. 16수, 27화, 38목, 4구금, 50토를 쓴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2줄을 적어놨습니다. 위에 줄은 각 하도에서 배분되어 있는 자체의 어떤 오행을 말하는 자화작용을 나타내는 숫자가 되고요. 아래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마주 보고 있는 어떤 그러한 지지와 서로 관련에 의해서 형성되는 변화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것들을 대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화가 원인이 되었다면 대화가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서 묶어져 있다는 거죠. 사주에서는 충의 개념을 쓰죠.
좌우충이라든지 충미충 이런 반대편에 있는 글자를 충의 개념으로 쓰는데 충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이때 나타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시고 이치를 읽어내는데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치를 읽어내는데 뭘 쓴다? 문자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의 의미로 상세하게 들여다본다라는 거죠. 그 숫자가 어디서 부여된 숫자입니까? 하도에서 부여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도가 보여주는 이 숫자가 1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숫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지껏 사주를 공부하시고 동양을 공부하시면서도 그 글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의 의미를 모르시기 때문에 실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수 방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북방이 기준이 되니까요. 수에는 일수와 육수가 있습니다. 1은 양수에 해당되고 육수는 음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수에 해당되고 음수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와 해가 배치가 됐는데 자에 1이 되고 해가 6이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남방에 해당되는 2, 7, 화를 보면 2가 시작하는 불이고 7이 드러난 불 7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불 2가 이제 사화에 왔고요. 그 다음에 드러나는 불 정오가 가장 드러나는 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화가 5에 왔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양화인데 실질적으로 5화가 체로는 양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체로는 정화가 사화가 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체용으로 해서 봤을 때 체의 기준으로 해, 자, 사, 오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구나 숫자가. 그래 아시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서에 있는 목과 금은 뭡니까? 여기 이제 양음이잖아요. 경금이 신금이었고 신금이 유금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간목이 인목이었고 을목이 묘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제 숫자가 부여됐다는 거죠. 양목이니까 3, 음목이니까 8, 그 다음에 양금이니까 9, 음금이니까 4 이렇게 배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토에 대해서 진술은 5, 축도 5가 되고 제대로 수확하는 수렴의 토는 미토밖에 없다. 10. 그래서 축, 미를 일반적으로 음토로 해서 10, 10으로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축은 5 시작하는 토다. 진 5 시작하는 토, 미가 어떻습니까? 수렴하는 토 10, 수리 수렴하는 토, 시작하는 토 5. 그렇게 해서 5, 5, 5, 10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만 육기에 있어가지고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숫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숫자가 자화작용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도에서 부여한 숫자가 자화작용의 수라는 거죠. 그래서 하도의 숫자 굉장히 중요하죠. 하도를 떠올리면 십천간의 수도 알 수 있고 12지지의 수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작용이 이제 중요해요. 대화작용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랬죠. 자라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에 오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축으로 이제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를 보면 지금 자오가 그 화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 에너지가 뭘로 표현됩니까? 불의 개념으로 표현이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온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어있는 것은 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기라는 거, 화의 기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의 기운이라 그러니까 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오는 불기운, 기를 말하고요. 그 에너지, 기를 사용해서 활동을 해서 뭘 거둬들이나요? 결실을 거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묘유 방향에 결실에 관련되는 금이 배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화와 금이 배분되어 있구나. 금은 뭐죠?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질로 표현을 하면 자오, 축, 경은 기가 되고 위에 해당되는 묘유, 사구는 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해서 결과를 수렴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화와 금이 배분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출발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생의 관계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토, 그죠? 토가 생할 수 있는 게 뭐죠? 금이죠. 여기 상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설명드리면 흐름을 끊기 때문에 뒤에 가서 설명을 올리겠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왼쪽 편이 생의 관계로 결부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편을 보는 거죠. 오른쪽 편을 보면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해서 동일하게 생의 개념으로 흐르고 있구나. 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게 개념이 아니라 생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0천간도 그렇고 12지지도 그렇고 다 생의 흐름으로 얘가 진행을 하는구나. 그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화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은 자연현상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구의 온기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태양으로부터 온 겁니다. 태양으로 복사열이 지구 표면에 전달이 되어서 지표면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반사가 됩니다. 열이. 반사가 돼서 대기 중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때 대기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구름, 수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열이 수증기 알맹이하고 먼지 알맹이에 의해 가지고 다시 지표면으로 한 번 더 재복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상하를 이해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가 더 들어가면 화극금이 돼서 말하기가 좀 어색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화극금의 개념으로 보시기보다는 토 전에 있는 화와 이 상하는 뭡니까? 원래 이 이화에 의해 가지고 이상화라는 개념이 생겼다라고 봤을 때에는 상화가 결국은 이화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생의 관계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화작용에 의한 숫자는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불이 있다면 당연히 북쪽 방향은 시작하는 불, 이화가 올 것이고 남쪽 방향에 가장 왕성한 시기에는 7화가 올 거 아닙니까? 왕성한 7, 드러난 불, 그죠? 그래서 자에는 2화가 되고 오에는 7화가 오는 겁니다. 대화작용으로서. 하나하나 보면 충미를 보시면 충미가 시작하는 토, 5토죠, 그죠? 그 다음에 마무리해주는 토, 10토죠. 그래서 5와 10이 온 겁니다. 상화 같은 경우에도 동쪽은 세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불에 있어서는, 그죠? 그래서 2상하가 온 거고, 그 맞은편에 있는 신금에는 한여름을 지난, 그렇다 하더라도 뜨겁죠. 그래서 7상화가 신금에 온 겁니다. 그리고 묘유를 보면 금에 해당되는데, 금에 해당되는 것은 사부가 있는데, 사는 시작한 금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새싹이 올라와서 나무가 되고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금, 사금이 왔고, 그 맞은편에 있는 가을에는 부금이 당연하게 오는 거겠죠. 그리고 진술에는 물기운이 오는데, 물기운은 시작하는 물 1수, 마무리하는 수 6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 방향은 북방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북방에 강한 이 술 다음에 이제 해, 자, 축으로 흐르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겨울 쪽에 가기 때문에 강한 물, 육수가 오는 거고, 진에는 약한 물, 시작하는 물 1수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해에 보면은 목이 오는데, 목은 시작하는 목은 3, 미미하고 드러나서 목을 이루는 거는 8로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름에 근접한 것이 팔목을 해서 목을 이루는 것이 사화에 올 수밖에 없고 팔목이 오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해수에는 목의 시작점, 삼목이 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된 것을
자화작용 설명을 드리고 순차적으로 대화작용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화작용과 대화작용 숫자를 가지고 이 가까이의 글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래 보시면은 자수는 1의 의미가 50% 있고 1수의 의미가 50% 있고 2화의 의미가 50%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나머지 것들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묘 같은 경우에도 팔목으로 이제 절반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팔목이 끝난 다음에 영향력은 뭐다? 사금의 영향력으로 드러나더라. 5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7화의 의미로 50%를 차지하고 또 7화의 의미로 50%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100%가 다 7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시작과 끝이 같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일관성이 있다. 그죠?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 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은 동일한 글자가 여기 미터도 10이 있지 않습니까? 미터 또한 그런 동일성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맞은편에 있는 축도 55 동일 개념으로 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쪽에 오면 어떻습니까? U는 사금으로 50% 작동을 하고 구금으로 뒤에 50% 작동을 하더라. 이러한 개념으로 12지지를 이해를 하신다면 어떤 그 상담자가 왔을 때 그분의 어떤 변화 시기에 이분이 어떤 숫자를 쓰는지를 일단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묘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각각 50%, 50%, 50%, 50%, 200%라고 봤을 때 상담자가 한 100% 시점에 와 있다. 그러면 본인은 지금 사금에 그죠? 그 신금, 천간으로는 신금, 지지로는 육금의 어떤 시기에 와 있으니 씨를 뿌려야 되는 시점인데 왜 거두려고 하십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이런 통변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 100, 150, 2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 시점에 올 수가 있잖아요. 묘의 특성 가진 사람이. 결국은 원인이자 결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00% 시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금이 오니까 이제는 결실을 거둘 때니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하시는 것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쉽죠? 뭐 합이니 형이니 충이니 파니 이런 거 아무리 그 계산을 잘해가지고 그걸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또 그런 것들이 또 상담할 때 잘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변 상황에서 이제 어려움을 발생하는데 그렇게 할 것보다는 차라리 6기의 개념으로 이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그 상대방이 어느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만 알면 그리고 여기에 더 살을 붙이면 세운도 있을 거고 대운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글자가 또 이 묘유에 관련되는 어떤 변화상에서 어떤 작용을 미치는가를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주는 자연의 흐름, 이치에 맞춰가지고 이 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좀 빠르게 설명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돌려서 보시면서 이 그림 그려보시고 제 설명을 떠올리시면서 제 설명에 따라서 이런 숫자들을 이제 연습하면서 기재해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을 수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